말세의 세상 아래 나는 식량 자유를 실현할 수 있다. 전부 좀비 한 마리가 가져다주는 먹이 덕분이다. 이 좀비가 연애뇌를 가진 사람을 잡아먹고 감염된 탓에 나에게 완전히 빠져버렸기 때문이다. 매일 그는 환심을 사려는 듯 신선한 음식을 가져다준다. 그가 창상신경이라는 책을 보기 전까지는 말이다. 이제 이 음식들에는 가격이 매겨졌다. 소시지 한 개는, 포옹 한 번, 빵 한 봉지는, 키스 한 번. 나는 긴장해서 물었다. 그럼 팅구, 허거, 좀비 칭샤오는 나에게 손짓을 했다. 이건 좀 비싸? 이리 와봐. 천천히 알려줄게. 그것은 좀비 바이러스가 폭발한 지 12일째 되는 날이었다. 통신 두절, 단수와 단전, 도시는 정지 상태에 빠졌다. 나는 텅 빈 냉장고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뱉었다. 집안에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이미 다 먹어치웠다. 심지어 베개 속에 옥수수 알갱이까지 긁어모아 죽을 끓여 먹었다. 결국 식량이 완전히 바닥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대로 가다가는 집안에서 굶어 죽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이길 수 없으면 합류하라. 내 눈빛은 갑자기 단호해졌다. 과감히 문에 달린 뇌안경, 도어뷰어을 떼어내고 손가락을 밖으로 내밀었다. 좀비 어르신들, 제발 살살 깨물어주세요. 나는 낚시하는 노인처럼 2시간을 고통스럽게 기다렸다. 하지만 미끼는 놀랍게도 멀쩡했다. 나는 화가 나 문을 확 열어젖었다. 밖을 향해 크게 소리쳤다. 다들 어디 간 거야? 와서 나를 깨물어보라고. 나에게 돌아온 것은 적막뿐이었다. 어찌된 일이지? 설마 좀비들이 사라졌나? 나는 용기를 내어 밖으로 걸어나갔다. 고개를 돌리자마자 창백하고 잘생긴 얼굴과 마주쳤다. 그 훈남, 아니, 그 잘생긴 좀비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입가에는 기묘한 미소를 띤 채 마치 내가 방에서 걸어 나오기를 계속 기다려온 것 같았다. 정말 영악하네. 저기, 좀 살살 깨물어 줄 수 있어? 나 아픈 거 되게 무서워하거든. 좀비의 미소는 변함이 없었다. 내가 막 팔을 내밀려는데 누군가에게 옆으로 밀려났다. 언니, 나부터 할게. 내 남자친구가 변이 됐어. 빨리 가서 그와 함께 있어야 해. 나는 깜짝 놀랐다. 이런 걸 가로채는 사람도 있다니. 다시 자세히 살펴보니 아, 원래 걔였구나. 그럼 이상할 것도 없지. 우리 집 앞집 이웃인데 평균 한 달에 3번은 사랑 때문에 죽겠다고 난리를 쳐서 주변 주민들을 잠 못 이루게 했던 자타공인 연애뇌였다. 그래? 그럼 너 먼저 해.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여자가 좀비 앞으로 달려드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한 입에 머리가 씹혔다. 피가 사방으로 튀었다. 나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세상에, 머리가 저렇게 씹혔는데 그래도 좀비가 될 수 있는 거야? 도망치고 싶었지만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잘생긴 좀비는 입가에 묻은 피를 핥았다. 여자의 처참한 시신을 내팽개치고 온기 없는 시선이 나를 향했다. 나는 겁에 질려 몸을 떨었다. 저기, 형님, 갑자기 생각났는데 집에 일이 좀 있어서요. 아니면 우리 다음에 봐요. 그런데도 그는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그럼 내가 당분간 호두를 많이 먹어서 뇌를 좀 보충하고 올게. 그러고 나서 다시 널 찾아올게. 어때? 괜찮지?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알았어. 그럼 좀 신속하게 움직여줘. 너무 고통스럽게 죽이지는 말아줘. 에휴, 젠장, 좀비는커녕 그냥 시체가 되게 생겼네. 나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눈을 감았다. 하지만 예상했던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다. 눈을 떠보니 그 좀비가 내 앞에 서 있었다. 표정이 조금 묘했다. 그의 탁한 눈동자가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창백한 얼굴에 약간의 홍조가 돌았다. 나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다. 형님, 방금 먹은 게 체했나요? 좀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얼굴의 홍조는 더 뚜렷해졌다. 시선도 피하기 시작했다. 여기저기 딴청을 피우며 감히 나를 쳐다보지 못했다. 무슨 상황이지? 설마 그 여자의 뇌에 독이라도 있었나? 지금 안 도망치면 언제 도망치겠어. 나는 쏜살같이 집문을 향해 달려갔다. 좀비의 속도는 나보다 빨랐다. 그는 내 손목을 낚아챘다. 나는 절망적으로 비명을 질렀다. 도대체 뭘 하려는 거야? 남은 마른 목구멍 뒤로 넘어갔다. 나는 경직된 채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2개의 강력한 팔이 내 허리를 감싸고 있었다. 좀비의 얼굴이 내 목과 어깨 사이에 파묻혔다. 차가운 감촉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곧이어 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나는 느꼈다. 하나의 마치 젖은 시처럼 부드러운 것이 내 피부를 따라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마치 어느 부위 살이 베어 물기 좋은지 살피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날카로운 이빨로 내 피부를 찢어 나를 자신의 동족으로 만들려나 보다. 비록 이것이 오늘 내가 집을 나선 최종 목적지였지만 막상 이 순간이 닥치니 나는 역시 겁이 났다. 이게 무슨 개 같은 세상이야. 나는 연애 한 번 못 해봤는데 이런 사람도 귀신도 아닌 괴물이 되어야 한다니. 그 더러운 입 좀 치워. 더러워 죽겠어. 나는 울면서 욕설을 퍼부었다. 하늘을 찌르는 원망은 사악한 신이라도 키울 기세였다. 가해자인 그도 당황했다. 그는 내 앞으로 돌아와 어쩔 줄 몰라 하며 내 눈물을 닦아주었다. 얼굴에는 걱정과 의아함이 가득했다. 입술을 달싹거리더니 마지막으로 몇 마디 흐릿한 소리를 내뱉었다. 울지마. 이 괴물이 말을 하다니. 내 머릿속에 네 글자가 떠올랐다. 인류 멸망. 집으로 돌아와 나는 문에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조금 전 잘생긴 좀비가 내 눈물을 닦아주고 있을 때 내 등 뒤에서 갑자기 근육질에 덩치 큰 좀비 하나가 튀어나왔다. 동작이 매우 민첩했다. 순식간에 눈앞까지 들이닥쳤다. 내 머리가 박살나기 직전 잘생긴 좀비가 팔을 뻗어 그 피칠갑을 한 아가리를 막아냈다. 이빨이 살을 뚫는 소리는 소름이 끼쳤다. 곧이어 그 좀비는 엉덩이부터 쌓이기 시작했다. 그 엄청난 속도, 그 치명적인 기술들, 그저 피비린내 난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었다. 비록 잘생긴 좀비가 왜 나를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기회는 이때다 싶었다. 나는 얼른 엉금엉금 기어서 집으로 도망쳤다. 내 성격의 가장 큰 특징은 낙천적이라는 것이다. 침대에 눕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잠이 들었다. 아주 깊게 잠들었다. 심지어 꿈에서 오랫동안 잊고 지낸 사람을 보았다. 그 사람의 얼굴과 잘생긴 좀비의 얼굴이 점차 겹쳐졌다. 놀랍게도 똑같았다. 하지만 잠에서 깼을 때 방금 무슨 꿈을 꿨는지 자세히 떠올려 보려 했지만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았다. 기억력이 정말 하루가 다르게 나빠진다. 이때 집안은 이미 칠흑 같이 어두웠다. 나는 홀쭉해질 대로 홀쭉해진 배를 움켜쥐었다. 정말 배고프다. 허거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던 중 희미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소리가 아주 가냘팠다. 나는 벽에 세워둔 야구 배트를 움켜쥐었다. 누구야? 문밖의 사람은 대답이 없었다. 대신 부서진 외안경 구멍을 통해 무언가 하나를 밀어넣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세상에, 소시지다. 분명히 구조대가 온 거야. 나는 들뜬 마음으로 문을 열었다. 온 사람을 와락 껴안았다. 당신들 드디어 왔군요. 내 품에 안긴 사람이 잠시 경직되었다. 옅은 피비린내가 함께 감돌았다. 그제야 나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천천히 고개를 들자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버렸다. 왜 그 사람인 거야? 상처 입은 잘생긴 좀비의 입가가 살짝 올라갔다. 그는 환심을 사려는 듯 음식 한 덩이를 나에게 안겨주었다. 나는 잠시 몇 초간 갈등했다. 그리고는 과감하게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했다. 어쩔 수 없었다. 정말 너무 배가 고팠으니까. 하지만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눈앞에 잘생긴 좀비는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다. 오, 꽤 센스 있네. 나는 서둘러 문을 닫았다. 다음 순간 어디선가 또 근육 좀비가 나타날까 봐 두려웠다. 어둠 속에서 침실로 돌아왔다. 막 침대에 누우려는데 견눈질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포착했다. 누구야?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 방에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는 건가? 그는 베란다 난간에 앉아 있었다. 달빛을 등지고 있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말세의 세상 아래 나는 식량 자유를 실현할 수 있다. 전부 좀비 한 마리가 가져다주는 먹이 덕분이다. 이 좀비가 연애뇌를 가진 사람을 잡아먹고 감염된 탓에 나에게 완전히 빠져버렸기 때문이다. 매일 그는 환심을 사려는 듯 신선한 음식을 가져다준다. 그가 천상신경이라는 책을 보기 전까지는 말이다. 이제 이 음식들에는 가격이 매겨졌다. 소시지 한 개는, 포옹 한 번, 빵 한 봉지는, 키스 한 번. 나는 긴장해서 물었다. 그럼 핑구오, 허거, 좀비 칭샤오는 나에게 손짓을 했다. 이건 좀 비싸? 이리 와봐. 천천히 알려줄게. 그것은 좀비 바이러스가 폭발한 지 12일째 되는 날이었다. 통신 두절, 단수와 단전. 도시는 정지 상태에 빠졌다.
나는 텅 빈 냉장고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뱉었다. 집안에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이미 다 먹어치웠다. 심지어 베개 속의 옥수수 알갱이까지 긁어 모아 죽을 끓여 먹었다. 결국 식량이 완전히 바닥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대로 가다가는 집안에서 굶어 죽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이길 수 없으면 합류하라. 내 눈빛은 갑자기 단호해졌다. 과감히 문에 달린 뇌안경을 떼어내고 손가락을 밖으로 내밀었다. 좀비 어르신들, 제발 살살 깨물어주세요. 나는 낚시하는 노인처럼 2시간을 고통스럽게 기다렸다. 하지만 미끼는 놀랍게도 멀쩡했다. 나는 화가 나 문을 확 열어줬다. 밖을 향해 크게 소리쳤다. 다들 어디 간 거야? 와서 나를 깨물어보라고. 나에게 돌아온 것은 적막뿐이었다. 어찌된 일이지? 설마 좀비들이 사라졌나? 나는 용기를 내어 밖으로 걸어나갔다. 고개를 돌리자마자 창백하고 잘생긴 얼굴과 마주쳤다. 그 훈남, 아니, 그 잘생긴 좀비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입가에는 기묘한 미소를 띈 채 마치 내가 방에서 걸어 나오기를 계속 기다려온 것 같았다. 정말 영악하네. 저기, 좀 살살 깨물어 줄 수 있어? 나 아픈 거 되게 무서워하거든. 좀비의 미소는 변함이 없었다. 내가 막 팔을 내밀려는데 누군가에게 옆으로 밀려났다. 언니, 나부터 할게. 내 남자친구가 변이 됐어. 빨리 가서 그와 함께 있어야 해. 나는 깜짝 놀랐다. 이런 걸 가로채는 사람도 있다니. 다시 자세히 살펴보니 아, 원래 걔였구나. 그럼 이상할 것도 없지. 우리 집 앞집 이웃인데 평균 한 달에 3번은 사랑 때문에 죽겠다고 난리를 쳐서 주변 주민들을 잠 못 이루게 했던 자타공인 연애녀였다. 그래? 그럼 너 먼저 해.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여자가 좀비 앞으로 달려드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한 입에 머리가 씹혔다. 피가 사방으로 튀었다. 나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세상에, 머리가 저렇게 씹혔는데 그래도 좀비가 될 수 있는 거야? 도망치고 싶었지만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잘생긴 좀비는 입가에 묻은 피를 핥았다. 여자의 처참한 시신을 내팽개치고 온기 없는 시선이 나를 향했다. 나는 겁에 질려 몸을 떨었다. 저기, 형님, 갑자기 생각났는데 집에 일이 좀 있어서요. 아니면 우리 다음에 봐요. 그런데도 그는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그럼 내가 당분간 호두를 많이 먹어서 뇌를 좀 보충하고 올게. 그러고 나서 다시 널 찾아올게. 어때, 괜찮지?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알았어. 그럼 좀 신속하게 움직여줘. 너무 고통스럽게 죽이지는 말아줘. 에휴, 젠장, 좀비는커녕 그냥 시체가 되게 생겼네. 나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눈을 감았다. 하지만 예상했던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다. 눈을 떠보니 그 좀비가 내 앞에 서 있었다. 표정이 조금 묘했다. 그의 탁한 눈, 동자가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창백한 얼굴에 놀랍게도 홍조가 감돌았다. 나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다. 형님, 방금 먹은 게 체했나요? 좀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얼굴의 홍조는 더 뚜렷해졌다. 시선도 피하기 시작했다. 여기저기 딴청을 피우며 감히 나를 쳐다보지 못했다. 무슨 상황이지? 설마 그 여자의 뇌에 독이라도 있었나? 지금 안 도망치면 언제 도망치겠어. 나는 쏜살같이 침문을 향해 달려갔다. 좀비의 속도는 나보다 빨랐다. 그는 내 손목을 낚아챘다. 나는 절망적으로 비명을 질렀다. 도대체 뭘 하려는 거야? 남은 마른 목구멍 뒤로 넘어갔다. 나는 경직된 채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2개의 강력한 팔이 내 허리를 감싸고 있었다. 좀비의 얼굴이 내 목과 어깨 사이에 파묻혔다. 차가운 감촉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곧이어 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나는 느꼈다. 마치 젖은 시처럼 부드러운 것이 내 피부를 따라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마치 어느 부위살이 베어 물기 좋은지 살피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날카로운 이빨로 내 피부를 찢어 나를 자신의 동족으로 만들려나 보다. 비록 이것이 오늘 내가 집을 나선 최종 목적지였지만 막상 이 순간이 닥치니 나는 역시 겁이 났다. 이게 무슨 개 같은 세상이야. 나는 연애 한 번 못 해봤는데 이런 사람도 귀신도 아닌 괴물이 되어야 한다니. 그 더러운 입 좀 치워. 더러워 죽겠어. 나는 울면서 욕설을 퍼부었다. 하늘을 찌르는 원망은 사악한 신이라도 키울 기세였다. 가해자인 그도 당황했다. 그는 내 앞으로 돌아와
어쩔 줄 몰라 하며 내 눈물을 닦아주었다. 얼굴에는 걱정과 의아함이 가득했다. 입술을 달싹거리더니 마지막으로 몇 마디 흐릿한 소리를 내뱉었다. 울지마. 이 괴물이 말을 하다니. 내 머릿속에 네 글자가 떠올랐다. 인류 멸망. 집으로 돌아와 나는 문에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조금 전 잘생긴 좀비가 내 눈물을 닦아주고 있을 때 내 등 뒤에서 갑자기 덩치 큰 근육 좀비 하나가 튀어나왔다. 동작이 매우 민첩했다. 순식간에 눈앞까지 들이닥쳤다. 내 머리가 박살나기 직전 잘생긴 좀비가 팔을 뻗어 그 피칠갑을 한 아가리를 막아냈다. 이빨이 살을 뚫는 소리는 소름이 끼쳤다. 곧이어 그 좀비는 안개부터 쌓이기 시작했다. 그 엄청난 속도, 그 치명적인 기술들. 정말 피비린내 난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었다. 비록 잘생긴 좀비가 왜 나를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기회는 이때다 싶었다. 나는 얼른 엉금엉금 기어서 집으로 도망쳤다. 내 성격의 가장 큰 특징은 낙천적이라는 것이다. 침대에 눕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잠이 들었다. 아주 깊게 잠들었다. 심지어 꿈에서 오랫동안 잊고 지낸 사람을 보았다. 그 사람의 얼굴과 잘생긴 좀비의 얼굴이 점차 겹쳐졌다. 놀랍게도 똑같았다. 하지만 잠에서 깼을 때 방금 무슨 꿈을 꿨는지 자세히 떠올려 보려 했지만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았다. 기억력이 정말 하루가 다르게 나빠진다. 이때 집안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나는 홀쭉해질 대로 홀쭉해진 배를 움켜쥐었다. 정말 배고프다. 허거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던 중 희미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소리가 아주 가냘팠다. 나는 벽에 세워둔 야구 배트를 움켜쥐었다. 누구야? 문밖의 사람은 대답이 없었다. 대신 부서진 외안경 구멍을 통해 무언가 하나를 밀어넣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세상에 소시지다. 분명히 구조대가 온 거야. 나는 들뜬 마음으로 문을 열었다. 온 사람을 와락 껴안았다. 당신들 드디어 왔군요. 품 안의 사람이 잠시 뻣뻣하게 굳었다. 옅은 피비린내가 함께 감돌았다. 그제야 나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천천히 고개를 들자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버렸다. 왜 그 사람인 거야? 잘생긴 좀비는 상처 입은 입가를 살짝 올렸다. 환심을 사려는 듯 음식 한 더미를 나에게 안겨주었다. 나는 잠시 몇 초간 갈등했다. 그리고는 과감하게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했다. 어쩔 수 없었다. 정말 너무 배가 고팠으니까. 하지만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눈앞에 잘생긴 좀비는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다. 오, 꽤 센스 있네. 나는 서둘러 문을 닫았다. 어디선가 또 근육 좀비가 나타날까봐 두려웠다. 어둠 속에서 침실로 돌아왔다. 막 침대에 누우려는데 곁눈질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포착했다. 누구야?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 방에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는 건가? 그는 베란다 난간에 앉아 있었다. 달빛을 등지고 있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너 음식 있지? 나는 무의식적으로 먹다 남은 빵을 뒤로 숨겼다. 아니요. 그는 일어나 천천히 다가왔다. 그제야 그의 입가와 옷깃에 피가 가득 묻어있는 것을 보았다. 내 직감이 말해 그건 동물이나 좀비의 피가 아니라고. 그는 사람을 잡아먹었다. 손에 든 거 내놔. 나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즉시 빵을 두 손으로 바쳤다. 이것밖에 없어요. 건장하고 덩치 큰 남자는 반 조각 남은 빵의 무게를 가늠해보더니 분명히 만족스럽지 않은 듯했다. 형님, 이게 전부예요. 제발 살려주세요. 상대방은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다. 안 죽이지. 근데 이건 내가 먹기에 턱없이 부족하단 말이야. 말세의 법의 구속이 사라지자 인간성의 잔혹함만이 남았다. 나는 똑똑히 보았다. 남자가 주머니에서 단검을 꺼내는 것을. 그 단검은 달빛을 받아 예리하고 차가운 빛을 내뿜었다. 애초에 그는 빵을 노리고 온 게 아니었다. 처음부터 나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온 것이었다. 그러고 나서 나를 먹으려고. 세상에,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좀비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는데 오히려 동족이 나를 죽이려 하다니. 이보다 더 참담한 일은 없을 것이다. 눈 감아. 금방 끝날 거야. 아플 텐데. 나는 경직된 채 입꼬리를 억지로 올렸다. 참 고맙네요. 하지만 이 그림은 너에게 줄 선물이 없어. 다음 순간 남자는 갑자기 뒤에서 나타난 힘에 의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그곳에 서 있는 것은 분명히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잘생긴 좀비였다. 방금 전 나는 눈치챘다. 잘생긴 좀비가 배수관을 타고 우리 집 베란다로 올라오는 것을. 그 순간 나는 기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안타깝게도 상황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남자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매우 강하고 교활했다. 게다가 잘생긴 좀비는 낮에 근육 좀비와의 싸움에서 상처를 입은 것 같았다. 행동이 둔해졌을 뿐만 아니라 다소 위축된 기색이었다. 무선 거품 보물. 주말에 강풍이 분다. 더 공포스러운 것은 남자의 눈동자와 피부색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변이의 전조였다. 그가 통각을 잃게 된다는 뜻이며 힘과 민첩성이 강화될 것임을 의미했다. 인간일 때도 이미 저렇게 강했는데 좀비로 변하면 얼마나 끔찍해질 것인가.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다. 빨리 도망쳐. 잘생긴 좀비가 싸움 도중 간신히 나에게 말했다. 그는 이미 남자에게 베란다 가장자리로 밀려나 있었다. 상체가 허공에 떠있는 아슬아슬한 상태였다. 나도 정말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잘생긴 좀비가 죽게 될까? 내가 도망치면 분명 이 생각이 날 것 같았다. 나는 남자가 떨어뜨린 단검을 몰래 집어들었다. 평생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그의 뒤로 달려가 그의 심장을 조준하고 찔렀다. 그런데 뚫리지 않았다. 이 자식, 안에 방검복을 입고 있었다. 인연이 감히 기습을 해? 남자는 내 행동에 분노했다. 눈동자가 더 회색으로 변했다. 그는 한 손을 뻗어 내 멱살을 낚아채더니 나를 앞으로 끌어당겼다. 잘생긴 좀비와 나란히 난간에 매달리게 되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오는 것보다 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미안해. 널 구하지 못했어. 같이 죽자. 저승에 가면 내가 밥 한 끼 대접할게. 잘생긴 좀비는 기운이 다해 눈빛이 금방이라도 꺼질 듯 허약해 보였다. 키스해줘. 그의 아주 작은 목소리가 정적 속에서 내 귀에 파고들었다. 나는 헛것을 들은 줄 알았다. 뭐라고? 키스해줘. 꺼져. 남자는 아직 완전히 좀비가 되지 않았다. 두뇌가 잠시나마 제 기능을 하고 있었다. 그 말을 들은 남자가 비웃었다. 죽기 직전인데도 염장 지르는 건 잊지 않는군. 나를 너희들의 들러리로 생각하는 거야. 키스? 키스는 얼어 죽을. 다 죽어라. 그가 소리쳤다. 그는 잘생긴 좀비의 목을 쥐고 있던 손을 놓더니 그를 세게 밀어버렸다. 나는 잘생긴 좀비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가는 것을 지켜보아 긴장해서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우리 집은 8층이란 말이야. 여기서 떨어지면 뼈도 못 추릴 텐데. 절체절명의 순간 나는 이를 악물고 잘생긴 좀비의 뒤통수를 낚아챘다. 머리를 들이밀었다. 입술과 입술이 닿는 순간 난 잘생긴 좀비의 눈동자가 번쩍 뜨이는 것을 보았다. 마치 풀충전이라도 된 것처럼. 그러더니 남자는 두들겨 맞아 박살났다. 잘생긴 좀비는 두 손으로 난간을 꽉 잡더니 몸을 거꾸로 매단 자세를 유지한 채 두 다리로 남자의 머리를 감싸고 반동을 이용해 비틀자 거의 100kg에 육박하는 몸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곧이어 그는 나를 침실로 밀어넣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보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베란다 문을 닫아버렸다. 이빨이 갈리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 남자의 비명이 차단되었다. 나를 두 번이나 살려준 은인을 마주하며 나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잘생긴 좀비는 방금 그 입맞춤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한 듯 나를 슬쩍 쳐다보더니 재빨리 시선을 돌렸다. 얼굴은 큰 토마토처럼 새빨개져 있었다. 기억 안 나? 그럼 널 샤오상이라고 부를게.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품 안에서 상자 몇 개를 꺼내 내 앞에 내려놓았다. 전부 약이었다. 방금 선반에서 꺼낸 것처럼 새 것 같았다. 나는 의아한 듯 샤오상을 바라보았다. 그가 설명했다. 너 몸에 혈자리가 있어. 다쳤으니 약 먹어. 혈자리? 그가 말하는 게 설마 생리는 아니겠지? 그러니까 음식을 가져다주고 다시 나간 게 내가 다친 줄 알고 약을 구하러 갔던 걸까? 처음에 남자와 싸울 때 머뭇거렸던 것도 품에 있는 약이 망가질까 봐 그랬던 건가?
모든 상황이 이해되자 나는 마음이 놓여 소파에 털썩 누웠다. 맞은편에 정정당당한 진짜 좀비와 비교하면 오히려 내가 더 좀비 같았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좀비 중에 살아있는 레이펑, 의인이 있을 리 없는데 하물며 샤오쌍은 이전에 내 앞에서 한 여자의 머리를 무참히 물어뜯지 않았던가. 그에겐 분명 꿍꿍이가 있을 것이라. 나를 비상식량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살찌운 다음에 간장조림이나 찜이나 회로 먹으려는 건가? 생각할수록 공포가 밀려와 등 뒤로 식은땀이 순식간에 흘렀다. 그때 샤오쌍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왜냐하면 너는 내 사랑이니까. 나는 멍하니 눈을 크게 떴다. 좀비의 사랑이 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철옹성 같던 내 마음의 벽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따뜻한 사랑 안에서 조용히 허물어졌다. 좀비 바이러스 폭발 18일째. 나조리는 잠에서 깨어나 침실문을 열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잘생긴 좀비가 가져온 음식을 받았다. 고마워. 나는 빵을 받아 한 입 빼어 물었다.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고기 가루 맛이었다. 샤오쌍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걸렸다. 천만에. 당연한 거야. 그는 요즘 말이 점점 매끄러워졌다. 논리도 점점 명확해졌다. 매일 밖에서 나에게 가져다 주었다. 신선한 음식과 생활용품, 그리고 가끔은 희귀하고 이상한 물건들도. 예를 들면 어제는 비밀스럽게 금과 다이아몬드 한 줌을 내게 쥐어줘. 나는 어이가 없어 물었다. 이런 걸 왜 가져오는 거야? 샤오쌍이 수줍게 웃었다. 산처럼 예뻐서. 너 줄게. 나는 눈앞의 젊은 좀비를 뭉클하게 바라보았다. 이 가여운 녀석. 연애뇌에 감염된 후로 본능을 거스르는 행동을 이렇게나 많이 하다니. 요 며칠 사이 나는 샤오쌍의 이상 행동 원인을 깨달았다. 문제는 분명 그 여자에게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엄청난 연애 뇌의 소유자였던 게 분명하다. 좀비조차 감당 못할 정도의 위력이었다니. 샤오쌍이 연애 뇌를 먹은 뒤 처음 본 사람이 바로 나였고, 그래서 자동으로 나를 자신의 연인으로 여긴 것이다. 사람이 태어날 때 그 성품은 본래 선하고 서로 비슷하지만 낭낭한 독서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한참이 지난 뒤 좀비는 책을 내려놓고 고개를 돌려 간절하게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칭찬하며 말했다. 잘했어. 상으로 안아줄게. 그러고는 두 팔을 뻗어 샤오쌍을 가볍게 안아주었다. 그는 부끄러운 듯하면서도 기쁜 미소를 지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나와 샤오쌍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나는 그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문자로 그를 교화하려 노력했다. 내면 깊숙한 곳의 인간성을 자극하기 위해서였다. 처음에 샤오쌍은 원치 않았다. 그는 책을 싫어했고 심지어 화가 나면 책 몇 권을 태우기도 했다. 그래서 나는 강수를 둘 수밖에 없었다. 배우기 싫다는 거지? 그런 포옹은 없어. 매일 나한테서 2m 떨어져 있어. 그제야 샤오쌍은 고분고분해졌다. 그는 아마 연애뇌의 영향을 받아 오랜 시간 자신의 연인인, 즉 나와 친밀한 접촉을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해하며 기운까지 빠지는 모양이었다. 책상 앞에서 얌전하게 공부하는 좀비를 보며 나는 속으로 득의양양하게 웃었다. 나랑 싸워 이길 줄 알고. 얼마 후 샤오쌍은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청출어람이 무엇인지를 받은 대로 되돌려주는 법을 말이다. 집에 있는 책들은 이미 샤오쌍이 거의 다 뗐다. 그래서 어제 나는 샤오쌍을 서점가로 보내 책 몇 권을 사오게 했다. 그런데 그곳에 간 그가 무려 간상의 심경이라는 제목의 책에 꽂힐 줄이야. 심지어 몰래 챙겨와서 내가 자는 시간을 틈타 책 전체를 다 읽어버렸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대화가 오갔다. 밥은? 나는 일어나 문을 열고 소파 위에 빈손으로 앉아있는 좀비에게 물었다. 잘생긴 샤오쌍의 얼굴에는 여유가 가득했다. 그는 태연하게 손가락 하나를 내밀었다. 소시지 하나에 포옹 한 번, 빵 한 봉지에 키스 한 번. 나는 침을 꿀꺽 삼켰다. 긴장하며 물었다. 그럼 허거는? 독서의 효과는 대단했다. 샤오쌍은 이제 외모를 제외하면 행동거지가 일반인과 다를 바 없었다. 게다가 지능까지 매우 높았다.
내 말을 듣더니 그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나를 향해 손가락을 까딱였다. 그건 좀 비싼데. 가까이 오면 천천히 알려줄게. 나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큰 소리 나게 침실문을 닫고 잠가버렸다. 종말의 시대에 내가 식량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건 전적으로 좀비 한 마리가 갖다주는 음식 덕분이다. 이 좀비가 연애를 먹고 감염되어 나를 지독하게 사랑하게 됐기 때문이다. 답은 나는 일어나 문을 열고 소파 위에 빈손으로 앉아있는 좀비에게 물었다. 잘생긴 샤오상의 얼굴에는 여유가 가득했다. 그는 태연하게 손가락 하나를 내밀었다. 소시지 하나, 포옹 한 번, 빵 한 봉지에 키스 한 번. 나는 침을 꿀꺽 삼켰다. 긴장하며 물었다. 그럼 호거는? 독서의 효과는 대단했다. 샤오상은 이제 외모를 제외하면 행동거지가 일반인과 다를 바 없었다. 게다가 지능까지 매우 높았다. 내 말을 듣더니 그의 입가에 야릇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나를 향해 손가락을 까딱였다. 그건 좀 비싼데. 가까이 오면 천천히 알려줄게. 나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큰 소리 나게 침실문을 닫고 잠가버렸다. 하루 뒤 침실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여러 번 들려왔다. 나는 눈을 떴다. 밖에서 연애 뇌 좀비가 애타게 사정하는 소리가 들렸다. 샤오루. 내가 배고파서 아프면 괴로운 건 나야. 다시는 안 그럴게. 얼른 나와서 밥 먹자. 샤오상의 목소리가 쉴 때까지 울부짖고 나서야 나는 몸을 뒤척여 침대에서 내려왔다. 속으로 다시 한번 득의양양하게 웃었다. 나랑 싸워 이길 줄 알고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하루하루 평범하게 지나갔다. 어느덧 좀비 바이러스가 폭발한 지 한 달이 되었다. 지구도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인류가 대재앙을 겪고 있다는 것을. 분위기에 맞춰서인지 연일비가 내리고 흐린 날씨가 계속되었다. 거리 곳곳에는 충돌에 폐차된 자동차들과 텅 빈 상점들이 즐비했다. 좀비 영화 속 장면보다 수천 배는 더 잔혹했다. 이 도시는 마치 죽음의 도시로 변한 것 같았다. 샤오상이 아니었다면 나 역시 진작에 죽었을 것이다. 샤오상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문득 최근에 일어난 이상한 일들이 생각났다. 샤오상은 최근 음식을 구하러 나가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다. 정오가 다 되도록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잦았다. 가져오는 음식의 양도 눈에 띄게 줄었다. 어떨 때는 빵 한 조각뿐이었고 어떨 때는 생수 한 병뿐이었다. 그리고 어떤 날은 빈손으로 돌아오기도 했다. 그저 온몸에 크고 작은 상처들만 가득한 채로. 그가 상처를 치료할 때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슬쩍 물어보았다. 이 상처들 어떻게 생긴 거야? 하지만 샤오상은 내게 이유를 말하고 싶지 않은 듯했다. 항상 말을 돌리고 횡설수설했다. 심지어 미친 좀비에게 습격당했다는 식의 핑계까지 댔다. 그는 지능이 뛰어난 좀비인데 어떻게 좀비에게 습격당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나는 끝내 더 묻지 않았다. 숨길 수 없게 되면 자연스럽게 말할 테니까. 계속 추궁하는 건 소용없는 일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저녁이 되어서야 꼬박 하루 동안 사라졌던 샤오상이 침실문을 열고 내 앞에 나타났다. 내가 깜짝 놀라 쳐다보는 가운데 그는 무릎에 힘이 풀린 듯 그대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팔에 난 상처는 뼈가 보일 정도로 깊었다. 그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기운 없는 목소리로 진실을 말했다. 미안해, 샤오루. 더 이상 너에게 음식을 가져다 줄 수 없어. 4일 전 인류구조대가 이 도시에 도착했어. 나는 잠시 멍해졌다. 내면에서 억누를 수 없는 환희가 솟구쳤다. 인류구조대라고? 이 대재앙이 드디어 끝나가는 걸까?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가 이어서 하는 말을 들었다. 동시에 그들은 좀비들을 소탕하고 있어. 나는 굳어버렸다. 샤오상도 좀비다. 알고 보니 샤오상의 상처는 나에게 음식을 구해주러 가는 도중에 사람들에게 당한 것이었다. 그리고 음식을 구하는 시간이 길어진 것도 사람들의 소탕 작전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은 건 너와 함께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고 싶어서였어. 하지만 이제 넌 내가 제공하는 음식과 보호가 필요 없게 됐어. 그들이 생존자를 수색하고 있으니 머지않아 이곳을 찾아낼 거야. 샤오루, 너와 함께한 시간 동안
나는 매 순간 정말 행복했어. 나도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샤오상의 상처를 붕대로 감아줄 때 그는 쉼없이 말을 쏟아냈다. 입이 한시도 쉬지 않았다. 나는 문득 감상에 젖었다. 시간이 참 빠르구나. 지난달 샤오상을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그는 사납고 폭력적이며 지능이 낮은 좀비였다. 말도 한마디씩 끊어서 겨우 내뱉었는데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지금은 그가 고전시가인 이소까지 외울 정도가 어디 가려 줄은. 내 목소리는 차분했다. 샤오상은 말마디마다 이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의 모든 말에는 이별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그가 갈 곳이 어디 있겠는가? 인류가 좀비 수용소를 만들 리는 없지 않은가? 그가 발견되는 즉시 기다리는 것은 빗발치는 총알 뿐이다. 샤오상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책에서 그랬어. 사람과 좀비는 가는 길이 다르다고. 나의 존재는 너희에게 위험이야. 그래서 나는 그가 채 끝맺지 못한 말을 대신했다. 스스로 소탕당하러 가겠다는 거지? 샤오상은 멍하니 있다가 이내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말없이 미소를 지었다. 상처 처치를 끝내고 나는 소파에 앉았다. 고개를 숙인 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앞으로 갑자기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샤오상이 내 앞에 서더니 천천히 몸을 굽혀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내 얼굴을 감쌌다. 나는 경건하기까지 한 그의 눈빛을 마주하고 멍해졌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곧이어 입술에 부드럽고 서늘한 감촉이 전해졌다. 숨결이 섞이는 사이 누구의 것인지 모를 눈물이 소리 없이 떨어졌고 짭짤한 맛이 느껴졌다. 잘 있어. 그는 몸을 일으켰다. 좀비의 뒷모습이 문가로 사라지려 할 때 나는 목소리를 높여 불렀다. 좀비는 소탕되어야 하는 게 맞아. 하지만 넌 사람이지 좀비가 아니잖아. 그런데 왜 소탕당해야 해? 샤오상의 발길이 멈췄고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은 경악으로 가득 찼다. 나는 그의 눈동자를 응시하며 확신에 차서 다시 말했다. 넌 사람이지 좀비가 아니야. 샤오상이 없었다면 그 남자에게 살해당하지 않았더라도 나는 진작 굶어 죽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가 죽으러 가는 걸 보고만 있어야 할까? 난 그럴 수 없다. 하물며 내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다. 샤오상, 그는 확실히 사람이다. 내가 알기로 현재의 좀비 바이러스는 진화된 상태라 감염되면 반드시 죽게 된다. 그 후 인체가 좀비 바이러스에 점령되어 지배당하는 것이다. 하지만 샤오상이 죽지 않은 데는 분명 그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는 생각할 줄 알고 말도 할 뿐만 아니라 미약하게나마 호흡과 심장박동도 있다. 비록 처음 그의 성질이 좀비 쪽에 더 가까웠고 사고가 무디고 흉폭했다 할지라도 그 여자의 연애뇌가 그의 인간성을 깨운 것은 아닐까? 그 후 나와 지내면서 그의 인간성을 완전히 일깨운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그를 완벽하게 사람으로 만들기만 하면 된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사람으로 말이다. 그렇게 되면 그도 더 이상 위험하지 않겠지? 거울 속 검은 눈동자와 혈색이 도는 남자를 보며 샤오상은 어색한 듯 시선을 피했다. 샤오루, 너무 이상해. 나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고정하고 다시 거울을 보게 했다. 안 이상해. 넌 원래 이렇게 생긴 거야. 컬러 렌즈를 처음 껴봐서인지 샤오상은 좀 불편한 모양이었다. 반사적으로 눈을 비비려 했다. 나는 그를 제지했다. 비비지 마. 지금부터 넌 매일 낮마다 이걸 끼고 있어야 해. 구조대원들이 오고 무사히 넘어갈 때까지 말이야. 샤오상은 내 말을 아주 잘 들었다. 순순히 손을 내렸다. 책상 위에 파운데이션과 볼터치를 정리하다가 문득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각났다. 샤오상에게도 제대로 된 이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너 예전 이름 정말 기억 안 나? 샤오상은 미간을 찌푸리며 잠시 생각하더니 한마디를 내뱉는다 영. 나는 웃음이 나왔다. 린은 내 성씨인데. 됐다. 그럼 너도 내 성을 따라 린으로 하자. 성은 정해졌으니 이름은 뭐라고 할까? 머리를 쥐어짜며 한참을 고민했다. 그러다 문득 번뜩이며 한 이름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리나오. 샤오상의 눈빛이 반짝였다. 리나오. 좋아. 나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더는 말하지 않았다.
방금 무심코 리나오라는 이름을 내뱉었을 때 너무나 입에 착 달라붙는 느낌이었다. 마치 예전에 수천 번은 불러본 것처럼. 동시에 머리에 이따금 통증이 전해졌다. 무언가 튀어나올 듯하면서도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괴로워서 벽에 머리라도 박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관뒀다. 중요한 일은 아닐 것이다. 생각하지 말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을 때 나와 샤오상, 아니 리나오의 심장은 동시에 조여들었다. 오늘은 구조대가 도시에 진입한 지 8일째 되는 날이다. 우리 집 창문을 통해 거리를 내다보니 평소 이곳저곳을 떠돌던 좀비들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오히려 외곽의 큰 불길이 밤낮으로 타올랐고 공기 중에는 무언가 썩고 타버린 역한 냄새가 떠돌았다. 종말의 시대에 내가 식량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건 전적으로 좀비 한 마리가 갖다주는 음식 덕분이다. 이 좀비가 연애 뇌를 먹고 감염되어 나를 지독하게 사랑하게 됐기 때문이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을 때 나와 샤오상, 아니 리나오의 심장은 동시에 조여들었다. 오늘은 구조대가 도시에 진입한 지 8일째 되는 날이다. 우리 집 창문을 통해 거리를 내다보니 평소 이곳저곳을 떠돌던 좀비들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오히려 외곽의 큰 불길이 밤낮으로 타올랐고 공기 중에는 무언가 썩고 타버린 역한 냄새가 떠돌았다. 문을 열러 가기 전 나는 뒤를 돌아 숨을 고르고 있는 리나오에게 말했다. 나한테 약속한 거 잊지 마. 성공하든 못하든 내가 단 한 사람이라도 해치려 한다면 내가 널 대신해 그들에게 목숨을 바칠 거야. 연애 뇌에게 있어서 이 협박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강력했다. 리나오는 연신 고개를 저었다. 진지하게 약속했다. 절대 안 그래. 난 사람이야. 동족을 해치지 않아. 나는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올렸다. 그리고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문손잡이를 내렸다. 드디어 오셨군요. 나는 문이 열리자마자 소리쳤다. 감격해서 눈물 콧물을 다 흘렸다. 궁지에서 간신히 버티며 온갖 고난을 겪다가 드디어 구원받은 가련한 사람의 형상을 완벽하게 연기해냈다. 구조대원들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위로하듯 내 등을 토닥였다. 겁내지 마세요. 재앙은 이제 끝났습니다. 뒤에 계신 분은 남자친구죠? 짐 챙기세요. 우리와 함께 안전지대로 갑시다. 구조대는 구호센터를 어느 튼튼한 고층 건물에 마련해 두었다. 모든 생존자가 그 안에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 그 광경을 보았을 때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왜 이렇게 다들 피골이 상접한 거야? 피란민 같은 다른 생존자들의 얼굴과 비교하니 나와 리나오는 마치 휴가를 다녀온 사람들 같았다. 아니나 다를까? 나와 리나오가 나타나자마자 수백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우리를 향했다. 눈빛에는 살피는 듯한 기색과 호기심이 가득했다. 잠시 후 멀지 않은 곳에서 위험 있는 모습의 중년 남자가 우리 쪽으로 걸어왔다. 포스를 보아하니 구조대의 대장인 것 같았다. 매 같은 눈으로 리나오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물었다. 당신도 생존자입니까? 내 심장이 오그라들었다. 이마에서 순식간에 식은땀이 배어나왔다. 설마 이렇게 빨리 들통나는 건 아니겠지? 나와는 달리 리나오는 훨씬 침착했다. 그는 상대의 날카로운 눈빛에 맞서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강 대장은 침묵했다. 불과 몇 초 뒤 그는 갑자기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호탕하게 리나오의 어깨를 툭 쳤다. 허허, 젊은 친구, 이런 시국에 분칠까지 할 여유가 있다니. 보통 배짱이 아니군. 나는 어색한 표정을 지었다. 속으로는 몰래 생각했다. 분칠이라도 안 하면 당신들 기절할 거려. 강 대장은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친절하게 우리를 쉬게 안내했다. 곧 식사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나와 리나오는 적당한 빈자리를 찾아 앉으면서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그러고는 동시에 피식 웃음이 터져나왔다. 10년 감수했다. 이 기분 정말 최고다. 곧이어 구조대원들이 사람들에게 식사를 나눠주었다. 나와 리나오도 이틀을 굶은 상태였다. 즉시 다른 생존자들과 마찬가지로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그런데 반쯤 먹었을 때 나는 갑자기 느껴졌다. 옆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시선을. 누군가 우리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쪽에는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소녀가 있었다. 이야, 배고프다고 칭얼대더니 얼른 먹으렴. 사람들을 왜 그렇게 빤히 쳐다보니? 아이의 아빠도 아이의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아이 앞에 식판을 톡톡 두드렸다. 꾸짖는 소리에 소녀는 정신을 차리더니 손가락으로 리나오를 가리키며 아빠에게 말했다. 아빠, 나 이 오빠 본 적 있어? 내 마음속에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다음 순간 소녀가 이어서 말했다. 이 오빠 좀비야. 나는 운명이라는 놈에게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 거지 같네. 알고 보니 그 소녀의 집은 편의점을 하고 있었다. 우리 집 건물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다. 리나오가 나에게 줄 음식을 찾으러 갔을 때 그곳에서 몇 차례 물건을 가져온 적이 있었다. 마침 그때마다 다락방에 숨어있던 소녀가 바닥 틈새로 그 광경을 다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오늘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 이 말이 나오자마자 주위에서 음식을 삼키고 씹는 소리가 순식간에 멎었다. 사람들은 일제히 리나오를 쳐다보았다. 사선에서 살아 돌아온 이 사람들에게 좀비라는 두 글자는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될 금기였다. 머릿속에는 늘 팽팽한 줄이 당겨져 있었고 그 단어가 아주 살짝만 건드려도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다. 좀비? 저 애가 저 사람이 좀비래. 좀비가 대피소에 숨어들었어. 세상에. 주변의 생존자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뒤이어 멀리서 영문을 모르던 군중들까지 술렁거렸고 불과 수십 초 만에 2층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심지어 소식을 듣고 총을 든 구조대까지 달려왔다. 리나오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했다. 검은 눈동자가 나를 바라보았고 그 안에는 당혹감이 가득했다. 샤오루. 나는 간신히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에게 안심하라는 눈빛을 건네고 마치 내가 있다는 듯이. 그리고 나는 일어섰다. 갑자기 그만하라고 소리쳤다.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그들의 공포에 질린 표정을 무시하고 나는 혼잣말하듯 말했다. 그가 이전에 봤던 그 좀비는 내 연인의 쌍둥이 형이라고. 그는 내 연인을 보호하기 위해 내 연인 앞에서 좀비 떼에게 물려 변이 되었다고. 그리고 이성을 잃었다고. 지금은 이미 그 교만했던 불길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여기까지 말하며 나는 슬프게 얼굴을 감싸고 통곡했다. 이것은 내 연인의 마음속 영원한 고통이다. 현장의 많은 사람도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가 좀비에게 공격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었다. 이 광경을 보고 그들도 어쩔 수 없이 어떤 화면들을 떠올렸고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여전히 이성적인 몇몇 생존자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 멀리서 숨어 소리쳤다. 내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다 믿어야 하느냐. 내가 말한 게 좀비가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증명해봐라. 증명하라며 얼굴을 가리는 동작을 빌려 나는 소리 없이 웃었다. 그리고 손을 내리고 고개를 돌려 말한 남자에게 증명을 원하느냐고 물었다. 좋다. 너희는 이소를 암송하는 좀비를 본 적이 있느냐? 길게 탄식하며 눈물을 닦노니 백성의 삶의 고초가 많음이 슬프구나. 내가 비록 수양을 좋아하여 스스로 절제했으나 아침에 간언하고 저녁에 쫓겨났구나. 정말로 운명을 바꿨다. 이모가 사람들 앞에서 이소의 긴 구절을 암송한 뒤로 그가 좀비라는 혐의는 완전히 씻겼다. 도대체 누가 생각이나 했겠는가. 좀비의 지식 수준이 이렇게 넓을 줄이야. 이 도시는 좀비 바이러스의 심각한 재난 지역이다. 거의 1000만 명의 인구 중 생존자는 5%도 되지 않았다. 그래서 좀비가 깨끗이 정리되기 전까지 나와 이모는 대피소에 머물게 되었다. 구조대원들은 우리가 연인 관계라는 말을 듣고 특별히 우리에게 독방 하나를 배정해 주었다. 아마도 이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너무 밀집되어 있어 이모는 매우 불안해 보였다. 상태가 항상 달라붙어 있으려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군가를 해치려는 어떠한 경향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평소보다 더 나에게 집착할 뿐이었다. 그는 사적으로 나를 안아주는 것을 좋아했다. 팔로 나를 품 안에 단단히 가두고 그저 조용히 서로를 껴안을 뿐 다른 동작은 일절 없었다. 매우 순수했다. 그리고 나는 한 번도 이모의 포옹을 거절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는 항상 느낀다. 너와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 같다고.
좀비의 품 안에서 내가 갑자기 말을 꺼냈다. 이모는 고개를 내 어깨에 기대고 나른한 표정으로 연기를 맡으며 입가에 나른한 미소를 지었다. 사실 나도 그런 느낌이 들어. 나는 의아해하며 소리를 냈다. 왜 그럴까? 왜 이런 숙명 같은 친숙함이 느껴지는 걸까? 이모는 엉뚱하게 아마 전생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책에서 말하기를 사랑하는 두 사람의 인연이 닿지 않았다면 다음 생에 다시 만나게 된다고 했다. 나는 참지 못하고 웃음이 터졌다. 어떻게 전생과 현생까지 끌어들이느냐고. 하지만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친숙함이 어디서 왔겠는가.